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제 잘 푸셨죠? 예, 다 시험에 꼭 풀고 가야 될 만한 문제로 이렇게 40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뭐 대충 이렇게 뭐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밤마다 항상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뽑았어요. 이 문제를 뽑으면서 제가 시상이 떠올라서 시도 한 수 적으면서 제가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문제도 빗나가지 않기를. 예. 매년 보는 시험에도 나는 괴로워 있다. 예. 오늘 밤에도 분필가루가 칠판에 스치운다. 예. 그래서 마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했는데 오늘 여러분 낯선 문제 같은 거는요.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빈집제. 빈집 정비고 빈집 털이가 아니에요. 빈집 정비. 빈집 정비가요. 건축법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적용 날짜가 우리 시험 범위 안에 공고일 이전에 시행됐기 때문에요. 시험 범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는 의미로 법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개 넣어서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하고 개정된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됐거든요. 예. 막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예. 근데 이제 혼자 셀프로 풀면 어려운데 같이 풀어보면 안 배운 게 없어요. 다 배운 거야. 그리고 요약집을 찾아보면은요 별표도 다 돼 있어. 예. 형광펜 다 칠해져 있고 남이 한 게 아니라 자기 필적이야. 예.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다시 또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한번 문제 풀 때마다 몇 개씩 더 맞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0점 나왔다.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어차피 10월 달에 가야지 성적이 나오는데 우리 공법이라는 건.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국토계획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출 문제가 6문제나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에 있느냐 없느냐. 국토계획법상 제도. 이게 이제 한 몇 년간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주로 토지거래 허가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딱 공부하고 나면은 그 뒤는 안 보거든요. 이제 공부 다 했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 다음에 있는 것을 제목만 물어봐 있느냐 없느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지가 동향 조사. 지가 동향 조사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고요. 시범 도시. 요 다음에 시범 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각각 시험에 4번씩 나왔어요. 지가 동향 조사와 시범 도시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선매제도 또는 선매협의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바로 다음에 나와요. 제도. 자, 요 3가지가 국토계획법상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있는 것으로 왠지 낯설어 보이는데 있는 것으로 가장 기출 문제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요. 2005년까지는 있다가 없어졌다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 있어요. 국토이용 정보 체계. 국토이용 정보 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05년도에 국토계획법에서 삭제가 됐고요. 다른 법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작년 2015년도에 다시 국토계획법으로 돌아와서 10년 만에. 그래서 국토이용 정보 체계는 현재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있는 것들 지가 동향조사, 시범도시, 선매협의제도, 국토이용 정보체계 이거 말고도 다 있죠.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있는지 모르는 데 있단 말이죠. 알아줘야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정답은 1번인데 1번 문제부터 틀리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예?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에 나옵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나오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하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4번에 나오지만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오고 특별건축구역하고 건축협정은요 둘 다 건축법에 나옵니다. 1번 정답. 예. 그다음에 2번은요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용어 정의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이거? 4번.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4번은 워낙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이 나왔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이고요. 거기 공공시설이란 도로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항상 의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란 하면 공공시설을 갖다 몇 개 나열해주고 도로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렸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번에 나오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 계획의 의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2005년 작년도 1월 달에 신설됐는데 작년에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문제를 못 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 의의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해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다. 6번에 나오니까 공동구 나와 있죠. 공동구의 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렇게 나왔습니다. 5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 요 세 가지.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세 가지인데, 자 도로 설치, 학교 설치, 이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럽니다.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법에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세 개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개발 행위라 그래요. 그렇죠? 개발 행위라 그럽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결정 고시가 됐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해요.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지정된 곳이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중목의 벌채나 식재 등등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한다고 지정된 곳이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 안에서는요.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